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의 하락이 경기 민감주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다우지수가 0.64% 상승했습니다. 장중한 때 사상 처음으로 5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52,000 바로 밑에서 마감한 다우지수입니다. 한편 AI와 반도체 쪽으로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S&P 500은 0.57%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이렇게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WTI 4% 넘게 내렸고요. 장중 한때는 5%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고요. 브렌트유도 4.51% 하락하면서 80달러 밑에서 거래가 된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시장의 시선은 이제 내일 있을 FOMC의 결과 발표를 이미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서명이 임박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시장의 관심은 페드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에서 평화 합의에 공식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합의 내용에는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중동 공급 정상화 전망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한 건 역시나 국제 유가였습니다. 오늘 WTI가 장중에는 5%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브렌트유는 앞서 보신 것처럼 8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골드만삭스도 브렌트유의 전망을 9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전쟁 프리미엄이 대부분 제거가 됐다고 봤고요. 원유 공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도 한층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증시가 강하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 합의문 전문은 아직 다 미공개된 상태입니다. 실제 공급 정상화까지도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요. 통행료와 안전보장이라는 문제도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은 내일 발표될 FOMC의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케빈 허스 의장 체제의 첫 FOMC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점도표의 변화 여부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도 경계를 하고 있는 시장이죠. 이 FOMC의 결과 위험자산 투자 심리의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할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금융주의 강세와 에너지주의 약세가 있던 가운데 AI와 반도체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부진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동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의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연준이 내놓을 다음 금리 신호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관망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반도체 쪽이 간밤에는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좀 하락세가 결국에는 다른 업종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주가부터 확인해보고 가시죠. 엔비디아 2%대 하락 나왔습니다. 주가 자체는 좀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는데 간밤 증시에서 조정은 살짝 아주 약했고요. AMD가 아무래도 강력하게 올라온 만큼 주가 조정폭도 컸습니다. 7%대 하락세, 인텔도 8%대.
브로드컴은 4%대 하락 나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6%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AMD, 인텔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내렸는지를 브리핑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는 거의 다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려가는 날도 보시다시피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거의 없고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장세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간 만큼 쉬어가기였다,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과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들도 하드웨어 쪽도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약간의 조정,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도 조정입니다. 애플이 보시다시피 초록불, 알파벳도 구글도 1%대 상승 나왔습니다. 메타도 1%대 상승. 사실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데 그 이외의 기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죠. JP모건 3.6%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만 내렸고 사실 다른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업종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문제는 이 순환매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금융주 혹은 뭐 소비재 쪽이 더 길게 상승을 가지고 갈 거라는 쪽은 보는 쪽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을 약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러한 기업들도 상승 탄력이 나왔고 산업재 쪽, RTX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7%대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이했던 게 캐터필러와 같은 기업들 1.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터필러를 특히나 CNBC에서는 메인 기업으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기업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기도 했는데요.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산업재 쪽 그리고 건설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 1.5%대 하락세, 제너럴모터스, 포드 이런 완성차 쪽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세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한 이후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3거래일 동안 주인공입니다. 스페이스X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뭐 거의 거래 대금 자체를 좀 끌어당기고 있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옵션 거래 재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인수한다. 이 커서는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 커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xAI에 없었던 기능이죠. 코딩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기대를 합니다. 스페이스X 우주기업인데 이제 AI 쪽으로도 뒤처지지 않겠네라는 기대감이 나올 법하고요.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의 시총을 앞지르면서 일단은 미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밈주식이 아니라 정말 탄탄한 기업으로서 주가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왜 갑자기 모더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S&P 500 내에서 상승률 1위 기업이었습니다. 장중에는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약간 조금 밀리면서 6%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FDA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간밤에 특이했던 점이 JP모건 측에서 지금 바이오주 안에서 이 세 가지 기업을 사라라면서 그중에 하나가 일라이릴리가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으로도 다시 한번 투자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도 좀 화답을 했고요. 세 번째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가 사실 굉장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인력의 10%를 감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사실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을 만한 이슈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뭐 기대감이 나오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테고. 그런데 로빈후드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 주가는 반락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호재로는 사실 시장에서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그러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 1%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 어떻게 좀 저희가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시장 정리는 노무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게 정말 유의미한 좀 투자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종전 이슈가 있었고 사실 이번 주 FOMC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동결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케빈 허씨의 어떤 좀 행보가 나올까에 대한 약간의 의문은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야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노무라는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 유가가 갑자기 빠르게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지갑에는 더 많은 돈이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소비자들의 지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돈 더 많이 쓰고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가진 채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는데 이게 굿뉴스인데 결국에는 나쁜 결론으로 갈까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된다라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노무라 증권은 지금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감을 나타낸 겁니다. 유가의 흐름,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게 시장에서 좋은 뉴스로 받아들일지 혹은 나쁜 뉴스로 받아들일지 요 아주 예민한 센티멘털적인 측면을 잘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